트럼프가 경합주 7곳을 모두 가져가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인이 미국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으로 뽑힌 건 사상 처음입니다. 연방하원에서 영킨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격전지인 미셸 스틸과 데이브 민 후보는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과 LA시 등 로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최석호 후보는 현재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레이스 유 LA 시의원 후보는 아쉽게 1위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운틴 산불은 현재 카마리오와 무어파크 지역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시간주 개표에서도 트럼프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경합주 7곳을 사실상 모두 석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고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92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매직 넘버 270명을 훌쩍 넘긴 터라 남은 68명의 선거인단에 관계없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까지 224명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경합주 5곳을 확보하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도 현재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서 7개의 경합주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외에 일반 유권자 총투표에서도 51%를 얻어서 해리스를 제쳤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에 성공하면서 의회 권력도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하고 대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막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요. 해리스는 한국 시간 오전 6시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대선 승복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 어제 오후 4시 반에 대선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아직 다른 공개 일정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연방의회는 이번 대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서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를 개표, 인증하게 됩니다. 상원의장인 현직 부통령이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정부통령을 발표하게 돼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상원으로 뽑힌 건 사상 처음입니다. 심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의 앤디 김 후보가 지지자들의 축하 속에 단상에 오릅니다. 앤디 김 후보는 개표율 38% 시점에 일찌감치 공화당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I just have to say how incredible of an experience this is. And I want to ask you, are you proud of what we built?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이민 역사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방 상원은 의회, 연방 의회 내에서 하원과 차원이 다릅니다. 각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지사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상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올해 42살인 앤디 김은 유전공학을 연구한 아버지,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랐습니다. 시카고대와 옥스포드대를 거쳐 오바마 정부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고 2018년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돼 뉴저지에서 3선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미 의회 난입 사건 때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이 포착돼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선 기득권을 깨트리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지한 후보가 유리하게 표시되는 투표용지 관례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That we showed that politics isn't some exclusive club just for the well-off and the well-connected. That you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of this great country. And that you feel empowered by that.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방 하원입니다. 영킴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3선에 성공했고 격전지인 미셸 스틸과 데이브 민 후보는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하원 40지구의 영킴 의원, 어제 저녁 8시 개표 직후부터 꾸준히 우세를 지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상대 존 커 후보에 13.2% 이상 앞서며 3선을 확실시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응해주신 분, 또 후원해주신 분, 또 전화나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도 이렇게 제공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한인 유권자들, 또 한인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싱턴주 10지구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득표율 58.3%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인 미셸 스틸 후보, 미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그리고 가장 박빙의 선거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4.2%포인트 차로 상대 후보 데릭 트렌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어나킹만 21만 5천 이상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volunteer만 400명이 넘게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그래스루트의 그 캠페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옆 동네 47지구 데이브 민 후보는 현재 2위인 상황이지만 상대 후보와의 표차는 단 1,100여 표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the suppor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hope to make you proud. I hope to continue working on our issues together and know that I will always have an open door. You can call me or reach out to my office at any time. And thank you so much.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 34지구에 세 번째 도전하는 데이비 킴 후보는 현재 13%포인트의 다소 큰 격차를 보이며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진짜 코얼리션 파트너분들, 운동가가들, 지지자분들, 유권자들 힘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분의 열정 때문에 이번에 이길 겁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과 LA시 등 로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도전하는 최석호 후보는 현재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레이스 유 LA시 의원 후보는 아쉽게도 1위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남가주 각 지역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시 1지구 시의원 재선에 나선 프레드 정 부시장. 무려 72%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현재 득표율 약 5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시장에 출사표를 낸 태미 김 부시장은 득표율 33.50%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 약 6% 뒤지고 있지만 남은 표가 많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Like really the support that we got was so amazing. As the days progress, we are hoping that the votes come our way.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득표율 38.05%로 현역 헤더 헛 시의원에 뒤처졌습니다. 유 후보는 아직 우편 투표 등이 많이 남은 만큼 개표 완료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역시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54지구에 출마한 존 이 후보는 43.32%를 득표해 1위 마크 곤잘레스 후보의 13.36% 뒤처져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어제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다양한 주민 발의안에도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6이 사실상 통과되고 이 LA 카운티 검사장의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소지나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2번 이상 전과가 있으면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36. 어제 선거에서 무려 7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더구나 스매시 앤 그랩과 떼강도 등 소매 절도가 급증했던 LA 카운티에서는 경범죄 기소에 소극적이던 조지 게스콘 현역 검사장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범죄자 처벌에 강경한 입장인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61% 득표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보다 강력한 범죄 대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And I have credibility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at I can actually personally evaluate these type of cases, look at the evidence, apply the law, and make the best decision possible.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당장 $17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18로 추가 인상하는 발의안 32는 반대 52%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렌트비 규제에 대한 각 지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3은 반대가 61%를 넘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혼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 3은 61%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가 확실시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산타아나 강풍이 시속 70마일에 이르면서 화재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산타아나의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85마일의 강풍이 기록됐고 습도는 8%까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적색경보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풍이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현재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사이에 토펜가 캐니언길 구간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마운틴 산불은 현재 까마리오와 무어파크 지역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약 250에이커였던 전소 면적은 현재 40배 이상인 1,458에이커로 확대됐습니다. 수십 채의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인근 농장에서는 가축 대피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5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으며 화재 진압률은 15%로 발표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두 채의 건물이 불에 탔고 인근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화재 상황을 특히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주민들에게 산불과 정전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5번 프리웨이 곳곳에서 대형 트럭이 연루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실마 락스포드 길에 있는 5번 프리웨이의 남쪽 방향에서 첫 번째 충돌이 보고됐습니다. 대형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는 사고로 인해 5번 프리웨이가 사실상 마비됐으며 9시가 넘도록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가 채 정리되기 전에 두 번째 충돌 사고가 약 2시간 후인 오전 6시 45분쯤 샌퍼난도 5번 고속도로와 118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트럭과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이 카풀 차선을 제외한 남쪽 방향의 모든 차선을 차단하면서 수마일에 걸친 교통정체를 초래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시 대선 소식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던 이번 미국 대선은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표심이 트럼프에게 쏠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선거 예측의 달인 네이트 실버는 선거 당일 자정에 예측 모델을 8만 번 돌려보니 해리스가 4만 12번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50.015%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50.5%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승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적은 표 차이이기는 하지만 경합주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선거인단 확보수에서 상당히 큰 격차가 나게 된 겁니다.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민주당이 이겨야 하는 이른바 중부의 블루월 경합주가 모두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게 결정적입니다. 미국 여론조사는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 의사를 이미 밝힌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번 정권은 표로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30%를 밑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당이 정권을 연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유권자들의 자유와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성찰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이현식입니다. 4년 만에 재도전에서 기어코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과 낙선을 거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는 징검다리 재집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78세인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수저 출신 부동산 재벌에서 연예 방송 사업으로 대중의 이름을 알린 트럼프는 2016년 미 대선에 나서 경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 친화적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쳤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폭도들의 의사당 난임이란 초유의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추문과 개인사업 관련 다양한 소송에 얽혀 지난 5월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2024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유세 중 총기 피격을 당합니다. 주먹을 쥐고 건재함을 알린 트럼프는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에 성큼 다가선 트럼프는 재선이 공식 확정되면 78세 5개월의 나이로 조 바이든의 78세 역대 최고령 당선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또 패자부활에 성공한 첫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출신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집권 성공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가장 초조하게 지켜봤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의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시태그 미국 대선은 무려 173억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런 대중의 관심과 비교하면 관영 매체의 보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전해지자 외신 보도를 인용한 속보만 띄었을 뿐입니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美国的总统选举是美国的内政，我们尊重美国人民的选择。 네, 그동안 중국에선 이 트럼프와 해리스를 두 잔의 독배로 일컬어왔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해리스가 예측 불가한 트럼프보다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경제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60% 관세 폭탄을 예고해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무역 전쟁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를 만난 겁니다. 중국은 부양책을 결정할 전인대 상무위 회의도 관례를 깨고 미국 대선 일정에 맞춰서 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해리스 당선 때보다 부양 규모가 20에서 30%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나 안보 부문에선 이익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이나 개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반중연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미 합의를 마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게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한국 외교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러시아보다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파병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유효 기간으로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합의한 금액의 9배 인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 think it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if he gets reelected, that he might pursue that if South Korea doesn't commit more to burden sharing. 미국 새 정부 출범 뒤 방위비 압박이 커진다면 전술핵 재배치부터 핵 무장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다시 국내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새 정부가 양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완료된 협정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10,000명 넘는 북한군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미국도 북한군의 교전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미 상당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총을 찬 채 무장한 동양인 얼굴의 군인들이 러시아어 발음을 따라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교관으로 보이는 금발 남성의 행동을 지켜보는 무리 지은 병사들이 목격됩니다. 한국어로 들리는 병사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짧은 세계 동영상을 자신의 SNS 채널에 공개한 우크라이나 유명 언론인 차플리엔코는 북한군이 지뢰 폭발 훈련을 받고 러시아 어휘를 배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로 북한군들이 곧 전투에 투입될 걸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인정한 직후 공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거듭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Першими боями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ідкривається нова сторінка нестабільності у світі. Ми маємо разом зі світом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цей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 병력 상당수가 사망했다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이 벌어졌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후 제3국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인 건 북한군이 처음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제2회 어흥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3일 동안 플러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명인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한복 선발대회가 진행됩니다. 일요일에는 제11회 미주 한국 국악경연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모두 80개의 먹거리와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도 없고 그리고 그 다운타운 플러튼 프라자입니다. 플러튼 다운타운에 오시면 플러튼 프라자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넓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 그 공연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는 항상 매일 금토일 오후 2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펼쳐집니다. 어흥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월드시리즈 경기 중 부상한 왼쪽 어깨 치료를 위해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저스 구단 측은 오늘 오타니가 구단 주치의의 집도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이어 2025 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시즌 경기 출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타니는 월드시리즈 2차전 7회 말 공격에서 2루 도루 후 어깨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구단은 이후 왼쪽 어깨 탈구로 진단했다고 발표하고 오타니는 남은 월드시리즈 경기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오타니는 내년 시즌부터 투타 겸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명 한인 인플루언서가 뉴욕시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들을 방해해 실격 처리되고 앞으로의 마라톤 대회 출전도 영구 금지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홈리스 학생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 언론 매체 에듀소스는 2022에서 23년도 LA 카운티 내 80개 학군 47,689명의 학생이 홈리스로 전체 학군의 등록생 총 130만 명의 약 3.7%인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2023에서 24학년도 홈리스 학생은 17,245명으로 이는 전년도 13,656명보다 26.3% 증가했습니다. 유명 한인 인플루언서가 뉴욕시 마라톤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뉴욕 로드러너스는 텍사스 어스틴의 매튜 최 씨가 지난 3일 열린 마라톤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며 촬영해 다른 주자들을 방해했다며 앞으로 모든 뉴욕 로드러너스 주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변명이 없는 잘못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휴스턴 한국영화제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후원하고 휴스턴 미술관이 개최한 이번 영화제에는 파묘 등 올해 한국영화 개봉작 6편이 상영됐으며 오늘 12월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 배우 양동근 씨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돼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이니어 국립공원 인근 410번 주도와 124번 주도가 폭설과 눈사태 위험으로 인해 내년 봄까지 폐쇄됩니다. 워싱턴주 교통국은 치눅 패스와 카유스 패스 구간에 60cm가 넘는 눈이 쌓였으며 이번 주에도 추가 강설이 예보된 상태로 앞으로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3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한인회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정순과 김상원 전 한인회장을 공동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후 차기 회장단과 이사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관리 규정 및 일정을 이사회로부터 이임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